아, 그 당시에 내가 하나만 신경 썼으면 생각보다 미래 세금 줄일 수 있었는데 라는 이제 아쉬움이 팔 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 체크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일단 주택을 가지면 3번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취득했을 때 세금이 또 발생을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좀 말씀드릴 게 상속이 펼쳐질 때 7, 80% 차지하는 상속 재산이 주택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주택 한 채 있으시고 현금 조금 있고 돌아가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주택이 상속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취득, 뭐 보유, 처분 단계에서 세금의 이슈가 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다 가져가시면 이제 좀 생각보다 절세도 안 되고 그다음에 미래에도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취득 부분입니다. 취득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속 개시 그냥 돌아가신 날에 이 상속인 중에서, 상속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부분 그거잖아요. 배우자나 이제 자녀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배우자랑 뭐 자녀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중에서 무주택자가 이 상속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감면을 받으세요.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한다면 취득세가 0.9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유주택자, 주택이 있는 분이 받게 되면은 취득세가 2.96% 나와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 취득세도 이제 무시 못 할 수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주택자 받으면 좋고요. 만약에 1억에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한 채인데 우리 집은 다 넣어서 받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세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3분의 1씩 받지 마시고 무주택자인 분이 34를 받고 나머지가 33을 받으시면 돼요. 그럼 무주택자가 지분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이분 기준으로 전체가 무주택자로 봐서 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런 것들을 좀 절세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유주택자가 그러면 취득세를 받으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 또 많이 물어보세요. 네.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취득세 중과세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나 증여 취득세 할 때마다 취득세 중과가 되는데, 이 상속주택도 결국 내가 받게 되면 주택수에 카운팅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전주택이 뭐 주택이 몇 개 있었고 그다음 상속주택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미래에 또 주택을 하나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때 상속주택이 카운팅이 돼버리면 내가 갑자기 주택수가 많은 걸로 돼서 취득세 중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주택이 하나일 때는 일반적인 뭐 매매 취득세 1%에서 3%인데 네. 갑자기 나 다주택자라 그래서 12% 취득세를 내면은 당황스러운 거죠. 네. 첫 번째로 사실은 상속주택은 5년간은 주택수에서 빼줘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네. 받은 거니까 뭐 주택, 입주권, 분양권 다 빼주는데, 문제는 5년이 지났을 때예요. 5년이 지나면은 나의 주택수에 과연 이게 카운팅이 되냐 안 되냐 요걸 알아야 되는데, 유주택자 중에서는 이제 이 주택이 카운팅이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걸로 봐요. 그러니까 유주택자가 만약에 지분이 가장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의 주택세 포함이 5년 이후부터는 돼버리니까 네. 그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취득세 중과가 5년 이후까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분이 다 똑같을 수도 있죠. 뭐 3분의 1씩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그래서 주된 그 주택 소유자로 보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똑같으면은 세 번째로는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배우자가 되는 경향이 네, 좀 네. 강해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에서는 이 정도 우선 좀 살펴보시면 좀 체크할 부분들을 좀 걸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보유할 때는 세금 어떤 거를 조금 조심하면 좋을까요? 보유할 때 세금은 사실은 이제 재산세랑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재산세랑 그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매기는 기준이 이제 과세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6월 1일이거든요. 2월, 3월, 4월, 5월에 상속이 발생하면은 그분들이 좀 많이 해당이 돼요. 왜냐면 그 전에 6월 1일 과세 되기 전에 상속 등기를 하면 소유주가 딱 설정이 될 건데,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해버리면 상속은 발생했지만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간단하면 세금 매겨야 돼요. 재산세랑 종부세는 매겨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길까라고 할 때 그때 따지는 게 누구냐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간단합니다.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다음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왜냐면 배우자가 없고 형제가 받게 되면은 상속 지분이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형제 중에서 큰 형이 받겠죠, 결국 나이가 많은 사람. 네. 그분에게 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부과가 돼요. 이제 그런 점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합부동산세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반대, 종합부동산세 때는 내가 주택이 하나만 있으면은 상속주택 받으면 다행인 거는 주택수에서 빼줘요. 5년간은.
근데 이 세금을 낼 때는 공동주택 가격을 빼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내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먼저 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속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 발생 시점에 따라서 곤란한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 안 한다는 거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이 과세표준은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공동주택 가격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게 10억 원이었어요. 하나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속주택 받은 게 5억이라 가정을 해보면 1주택자로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하지만 이 과세표준을 5억까지 얹어서 15억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1주택자는 이제 기본공제가 종합부동산세에서 9억 원이 아니라 이제 12억 원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세액공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분할 때는 어떻게 신경을 쓰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상속주택을 이게 받는 거잖아요. 받으실 때 종전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비과세 요건 다 맞춰놨는데 상속주택 받았다가 갑자기 비과세 못 받으면 당황스럽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가정을 할게요. 아버지가 주택수가 3개라고 하면은 이 3개 다 그렇게 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그래서 딱 한 채만 이걸 빼줍니다. 그러니까 한 채만을 내가 종전주택이 있더라도 한 채,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을 때만 이 종전주택을 팔 때 얘를 주택수에서 빼서 비과세를 해주는 건데, 이걸 따질 때 첫 번째가 이게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택. 네. 근데 소유기간이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이. 근데 거주한 기간이 또 똑같으면은 이 상속 돌아가셨을 때 거주한 주택. 근데 거주를 다 안 했다 그러면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수의 주택을 가격을 네. 매깁니다. 순번을 매겨서 그 하나의 주택에다만 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이제 유주택자는 주택이 있잖아. 이미 기존에 한 주택 있어서 난 비과세 받으려고 했는데 네. 선순위 상속주택 아닌 주택을 받아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네.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분이 선순위 상속주택을 받고 주택이 없는 분들이 나머지 주택을 받아서 비과세 요건 맞춰서 양도를 하시는 게 좀 추후에 미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주택 하나를 3명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속인 네. 3명이 이제 지분으로 받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공동으로 받을 때 딱 한 명에게만 이제 주된 상속인이라 그래서 상속주택으로 봐줘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1순위예요, 결국은. 근데 지분이 다 똑같아요. 3분의 1씩이면 거주한 사람 걸로 보고 그것도 똑같다라면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을 받을 때 생각보다 좀 주택을 받을 때도 그냥 막 받으면 안 되구나, 신경 써서 받아야지 추후에 네. 본인에게 유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아파트면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개념으로 이제 간단한데, 앞동에서 나랑 똑같은 면적이 뭐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10억 끌고 와서 이제 취득가액이 설정되는데,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가액이 없어요. 네.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똑같은 유사매매가 없는 이상에는 대부분 이제 시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그 가액이 매겨지거든요. 네. 그러면 더 낮은 가액으로 하니까 나는 상속세 어차피 안 내네. 뭐 왜냐면 상속세가 일반적 공제가 일괄 공제가 5억 원 있으니까 어차피 그 주택 가격이 3억이라고 쳐봐요. 공동주택 가격이. 그러면 어차피 난 세금 안 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상속세 신고도 안 하고 상담도 안 받을 수 있는데,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요소 때문에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첫 번째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차피 5억 원까지는 이분이 이거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가격을 올려서 상속세 신고를 해라, 제발. 왜냐면 지금 받을 때 이 가액이 내가 미래에 팔 때 취득가액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3억 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돼버리는데, 감정평가를 봐서 어차피 5억 원까지 세금 똑같이 안 내는 건데 5억까지 올리면 미래에 내가 이걸 5억 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양도세가 0원일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내가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3억 원으로 넘어갈 텐데, 미래에 5억 원에 팔았을 때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게 이제 몇 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하나만 신경 썼으면 생각보다 미래 세금 줄일 수 있었는데 라는 이제 아쉬움이 팔 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